안녕하십니까, 류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다음 영상을 찍을 줄 몰랐는데 바로 이 책을 오늘 다 읽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첫 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 책을 첫 책으로 하기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책을 제일 먼저 읽게 돼서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책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였거든요. 그래서 시타르타에서 있는 것을 먼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시타르타를 읽은 지 좀 됐고, 그래서 제가 재독을 한 후에 시타르타는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한 권씩 한 권씩 읽고 갈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독서법이고 이재성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는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명확히 흥미 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는 데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의 사항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이렇게 반투명 메모지가 있어요. 반투명 메모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반투명 메모지를 사용하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고, 반납할 때 다 떼서 그리고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다 떼서 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여기 메모를 다 해놓고 다음에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메모를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표시를 한 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냥 나누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시작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네요. 속독의 위험성이에요. 제 동생도 예전에 속독학원을 다녔었는데 속독을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독의 유혹은 좀 큰 걸 알아요. 빨리 읽고 싶고, 저도 좀 빨리 읽고 싶거든요. 많은 것을 읽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도 속독을 좀 다니게 하고 그런 욕심들이 있으실 건데, 저희는 요거를 읽고 다시는 속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 속독을 보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속독은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가 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수준에 맞는 책, 내 수준에 맞는 책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되는 추천도서 이런 것들 목록들 많이 보셨죠? 어른들도 뭐 꼭 읽어야 되는 인문학 책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은 사실 제 수준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책은 의지를 낮춥니다. 아이들에게도 의지를 낮추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수준을 모두가 다르니까 추천 도서도 안 받을 수 있어요. 낮은 수준부터 쌓아가는 독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책도 읽어야지 하면서 인문학을 뭐 권한다거나, 초등학교가 갔다고 이제 이런 걸 읽어야지, 교과서 연계 과정 뭐 이런 것들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서 그 수준이 갔을 때 그런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주말 독서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는 독서 여행을 떠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는 도서관이나 중고 책방 아니면 서점, 북카페 등을 일부러 가고 있어요. 한 달에 뭐 몇 주는 그렇게 가자라고 정해놓고 있고, 토요일은 무조건 도서관,
가기로 하고 정해놓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책 읽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그런 데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월 금액을 정해서 책을 구매를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 달에 또 무슨 책을 살지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또 정해놓고 기다리고 사고 요런 뭐라 해야 되죠? 성취감? 일종의 성취감 같은 게 또 있고, 그리고 만족 지연을 연습하기도 좀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책과 함께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무엇보다 어린이 도서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공부나 아니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벤트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런 인프라도 많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저희는 지역별로 주변 도서관에 방문을 하고 그 도서관 도장 깨기 같은 것도 좀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 의견도 좀 크게 적어놨는데 나도 가고 싶다라고 북스테이를 저도 한번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도 북스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도 좋을 것 같고 가끔씩은 혼자 한번 가서 책을 한번 실컷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 내용은 요거는 제가 정말 이 책에서 유일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알게 된 신기한 사실입니다. 속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청. 이게 빨리 듣기라는 것인데, 속청이란 것이 빨리 듣기를 말한다. 빨리 들으면 감각적 언어 중추, 곧 뇌의 베르니케 중추가 활성화된다. 베르니케 중추가 움직이지 않으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글 읽기를 멀게 만드는 원인이다. 핵심은 베르니카 중추에 있다. 이곳을 자극시켜주면 글의 이해를 하기 쉽다. 이것을 자극시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속청이라고 합니다. 속청은 이렇게 그냥 빨리 듣는 거예요. 아무런 뭐 훈련이나 뭐 그런 게 없이 요 분도 보니까 뭐 처음에는 1배속으로 듣다가 1.5, 뭐 1.6 이렇게 점점 빨리 해서 2배속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듣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거라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출퇴근할 때는 오디오북을 꼭 듣는데 그때는 속청을 해보니까 빨리 지나가는 걸 따라잡으려고 생각을 좀 빨리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속청에 대해서 제가 처음 봐서 이 책에 있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속청은 더 글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가열하는 것이다. 본인이 수영을 가는데 물이 귀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고 살았대요. 근데 귀마개 덕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속청은 이런 귀마개 같은 보조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속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저는 육아 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에게도 조금 빨리 읽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걸 한번 보고 난 후로부터는 좀 빨리 읽어줘도 아이들이 의외로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좀 바뀌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속청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속청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좀 빨리 읽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독서. 남과 다른 나만의 답찾기인데, 독서를 하면서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말을 이렇게 할까? 라고 무수한 질문들을 주고받는데요, 책과. 보통 책을 읽을 때 저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과 대화하듯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책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근데 꼭 이게 맞는 걸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라푼젤을 읽을 때 저는 라푼젤 라푼젤의 양배추인가? 그거를 마녀에게 훔치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치고, 그래서 마녀가 화가 나서 뭐 딸을 데리고 와라, 요런 장면들인데, 처음에 훔친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아이들과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동화에 권선징악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너희 생각은 어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해서 저희는 Y 게임이라고 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 해서 아빠는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란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서로 하나씩 이유를 대가면서 서로의 이유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쩔 때는 모두의 이유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런 Y 게임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생각하는 사유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요 책에서 보면 테스트를 했대요. 학교에서 그러면 질문을 꼭 하도록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질문한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댄다, 수업 시간에 혼난다, 황당하다 라고 하고, 질문한 학생도 어색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질문을 많이 하는 뭐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황당하다, 나댄다, 뭐 저렇게 왜 자꾸 질문하냐,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질문을 한다면 사유는 많이 하겠죠. 생각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겠지만 거의 뭐 친구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계속 하던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집이나 아니면 독서를 할 때라도 그때라도 끊임없는 질문을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를 할 때도 뭐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질문을 하면서, 아니면 뭐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비판을 해보든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책의 내용을 나에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독일의 사상가 카르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다. 책은 노예와 같다. 나의 의지에 복종해야 하며 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책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죠. 책을 읽으면 그 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 책에 있는 모든 것을 제가 흡수를 해서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이 책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그런 면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나의 상황, 그리고 내 아이의 상황에 또 적응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과 뭐 싸운 이야기가 나온다면, 뭐 이럴 때 동생과 한번 싸웠었지, 얘도 그렇게 싸웠나봐, 그때의 얘기를 하나봐 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 책의 내용은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동생과 싸우면,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들었었는데 얘도 이런 마음이 들구나, 내가 얘랑 싸우면 어떻게 되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씨앗을 조금 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책장을 만든, 그리고 책을 읽어주긴 했지만 스스로 읽기 어려워했던 아이가 변했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인형과 장난감들이 거의 사라졌다. 조금씩 이분이 조금씩 이걸 책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책장으로 계속 바꾸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놀이와 숙제, 독서, 군것질도 책장을 벗어나지 않고 했습니다. 책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학교 후에는 책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말을 걸어오는 책을 집어서 스스로 읽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 변할 수 있구나. 환경이 바뀌면 모두가 아이가 책을 열심히 읽는, 책을 잘 읽는 아이로 변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요거를 읽으면서 어른이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책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 책으로 서로 바꾸는 거, 요게 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만,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의지가 있어야지 아이들을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책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책 읽는 것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곳곳에 책을 일부러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다음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넓게 읽기, 많은 분야를 읽기입니다. 요거는 어른들한테도 좀 유용한 것 같고 아이들의 관점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책을 읽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분야, 내가 맞는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라도 내 생각과 공감이 되는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기억을 하고 찾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같은 분야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전문적으로 책을 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생각이 옳지 맞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벗어난 생각들도 많을 텐데 내 생각이 맞지라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갇히고 반복이 돼서 생각이 굳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도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도 반대 의견도 알려주거나 그런 책도 좀 읽어보도록,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저는 좋아하는 책을 파고 파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고 파더라도 그 안에서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아 라고 내가 의견을 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도를 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특정한 것 하나에 몰입하여서 나머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에 집중해서 가정의 소홀한 아빠,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범죄의 욕망에만 빠진 가해자, 맛은 있는데 불친절해서 손님을 놓치는 사장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이제 초반에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습관들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요 반복 읽기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른들의 반복 도서를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망각을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독서를 하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저는 좀 더 다른 접근법으로 아이들이 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계속 읽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른들도 그렇듯이 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이 관점, 저 관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올 수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을 때도 이 시타르타의 관점, 그리고 그 친구의 관점, 그리고 뭐 아니면 그
나루토에서 만난 그분의 관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나루토에서 만난 그분의 관점, 그리고 데미안을 읽을 때도 데미안의 관점, 예, 싱클레어의 관점, 이렇게 관점을 여러 가지로 두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다각도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제독 습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재밌는 책을 계속 가지고 오면 다시 읽는 것도 참 좋지 라고 해서 한 번 더 읽어주고 한 번 더 읽어주고 한 번 더 읽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습관을 만들기에 제독이 참 좋은 거니까, 좋은 행위니까 여러분들께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에는 독서에는 답이 없다. 독서에는 답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답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제 경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계속 쌓고 쌓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제 방법도 들어보시고,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는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놓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수집을 해놓고, 이런 방법들이 제가 독서에 흥미를 잃을 때나 뭐 새로운 방법을 필요할 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요거를 가끔씩 꺼냅니다. 꺼내서 요렇게 읽는 사람도 있던데 하면서 밑줄을 한번 꺼보고, 요렇게 읽는 사람도 있던데 하면서 오디오 속청을 좀 해보고, 그리고 뭐 형광펜을 꺼내 본다든가 필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독서의 흥미를 잃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 대신 여기에 독서법에도 재행모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재행모상은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재행모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대신 많은 방법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 몇 가지만 해보고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아이는 책 읽지 않는 아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시기 바래요. 진정 책 육아를 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많은 방법을 투자해서, 뭐 기질적으로 안 돼, 뭐 이런 말보다는 갖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맞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아이는 없고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아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드린 방법들 많이 활용하셔서 나름의 방법을 쌓으셔서 그렇게 책 육아를 하시고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독서법, 이재성 지음의 책에서 제 생각, 그리고 육아를 할 때, 아이와 독서를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의 주제가 책을 읽는 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책을 또 읽고 있어요. 다른 책을, 뭐 소설책이나 뭐 그런 거를 읽을 때는 뭐 아이를 육아를 할 때 뭐 자기 스스로 뭘 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서뿐만 아니라 육아를, 책에서 오는 육아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그런 육아 책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